안녕하세요. 크립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말 랠리, 최소 내년 1월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최근에 뉴욕 증시 환호를 하고 있죠. 특히 FOMC, 연준 의장이 상당히 비둘기적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자,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이미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고 합니다. 자, 기준금리를 그냥 동결하면서 매파적인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고 이번에도 기대를 했는데요. 자, 내년에 피벗을 시사합니다. 금리 인하를 시사했고요. 금리 인하를 뒤로 미루면 미룰수록 위험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시장은 고금리 장기화 내러티브, 더 higher for longer, 더 높고 더 길게 가져가자는 이제 끝났다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더 울프 오브 올 스트리트 유명한 인플루언서인데요. 자, 제롬 파월이 시장에 그린 라이트를 줬다. 자, 연준이 피벗을 이제 직접적으로 사실 언급을 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비트코인 ETF, 이더리움 현물 ETF, 여기 반감기와 여러 가지가 겹쳐서 코인, 가즈아, 코인을 막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지금 이런 얘기고요. 펌프라고 하는 또 유명한 친구입니다. 연준에서 주식 시장을 지금 올타임 하이로 펌핑 시키고 있다. 근데 그 다음은 크립토가 될 것이다. 이 코인 자산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펀드 스트레스의 톰 리라고 하는 사람도 CNBC 나와서 이런 얘기합니다. 미국은 지금 주식, 소형주, 기술주, 은행주 할 것 없이 다 랠리를 하고 있다. 특히 이제 내년에 소형주 같은 경우 50% 이상의 랠리가 가능할 것이다. 자, 50%면 주식에서는 상당히 큰 상승폭이죠. 자, 내년 기준금리가 지금 5%, 5.5%가 아니라 3.5%까지 하락할 것이다. 지금 이건요, 그 기준금리를 내년 6번 하락할 것이라고 시장은 확신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연말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상승할 것이다. 소위 이게 그 연준 FOMC 그 위원들이 그 점도표라고 합니다. 내년 금리 내후년 어떻게 될 것이냐. 지난 9월 달에 그 24년도 내년에 금리 인하를 총 2번 할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점도표를 찍었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24년도 금리 인하를 3번 할 겁니다라고 지금 점도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3번이라고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내년도 금리 인하 지금 6번을 사실상 기정사실화 시키고 있습니다. 12월 FOMC 다른 데서 많이 들어보신 적 있으시겠지만요. 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냥 샴페인을 터트려 버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물가가 내려온데 만족한다. 진전이 있었다. 그리고 스스로 약간 자축하는 듯한 멘트도 합니다. 고생했다. 연준 의장이 보통요, 그 금리 인하를 하면 세 단계로 금리를 이렇게 인하를 시키거든요. 첫 번째는 금리를 동결시키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하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이런 식의 멘트를 하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실제 금리 인하를 하는데, 자, 이번에는 1번과 2번을 그냥 한꺼번에 발표를 한 겁니다. 동결하면서도 지금 금리 인하, 이거 뒤로 늦추면 오히려 더 위험할 것이다 라고 상당히 공격적인 발언을 한 겁니다. 자, 당연히 시장은 금리 인하, 이거 내년 3월 시작되겠네. 사실은 저도 이걸 보니까요. 내년 3월 달에 사실상 이거는 거의 한 90% 이상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얘기로 읽혀질 수밖에 없는 발언을 한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대차 대조표는 아직 언급할 수 없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연준에서는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또 두 번째 카드는 대차 대조표는 이제 소위 이제 머니 프린팅이죠. 돈을 이제 찍어서 유동성을 풀든지 아니면 유동성을 회수하든지 이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미국의 경제를 어떻게 보면 컨트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중에서 대차 대조표, 이 돈 찍기는 나중을 위해서 좀 내가 아껴둘 거야 라고 지금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돈 찍는 건 지금 언급할 수는 없다. 금리만 일단 미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는 사인을 시장에 분명하게 던졌습니다. 자, 근데요, 역사적으로 보시면 연준은
항상 유동성을 회수하는 척 하면서 또 돈을 찍었고, 또 유동성을 이렇게 긴축할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 하긴 합니다. 근데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유동성 회수를 하지 않고 또 돈을 찍었고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미국의 부채. 뭐 그래서 그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요. 유동성을 100만큼 회수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10이나 20만큼만 회수하고 돈을 계속 더 찍어 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또 한번 그 유동성을 이제 이만큼 할 만큼 한 것 같아 라고 시장에 메시지를 줬고요. 자, 그 얘기는 지금 여전히 시장에 풍부한 유동성이 남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 유동성이 결국 자산 가격에 또 한 번 큰 랠리를 가져올 지금 씨앗을 이제 그냥 던진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사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이겁니다. 지금 좀 덜 오른 자산군 뭐가 있지? 왜냐면요, 이 유동성이 주식이든 채권이든 부동산이든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이제 저평가돼 있는 자산으로 그 돈이 흘러 들어갈 겁니다. 자, 저는 덜 오른 자산군, 뭐 비트코인도 물론 있지만요. 저는 이제 그 펀더멘탈이 튼튼한 주요 알트코인들이 상대적으로 매우 저평가돼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월의 발언이요. 또 이런 발언했습니다. 금리 인하의 효과는 좀 나중에 나타난다. 상당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왜냐면요. 이 얘기인 즉슨 물가가 2% 떨어지기 전에 미리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는 얘기나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금리를 인하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해도 효과는 보통 한 6개월 정도 지나야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는 거죠. 금리 인하했다고 바로 다음날 막 돈이 풀리고 경제가 좋아지는 게 아니죠. 금리 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고금리, 이거 너무 오래 가도 좋지 않다. 다시는 이제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한마디로 12월 FOMC는 조기 금리 인하를 위한 밑밥을 정말 깔았습니다. 누가 봐도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이 파월의 점잖은 그 발언 태도를 봤을 때 이 정도면 상당히 강력하게 시장에 메시지를 준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모두 큰 압박을 받고 있어, 우리가 압박을 해서 일시적이었던 인플레를 잡았다. 여기서 포인트는 사실 일시적입니다. 자, 일시적 하면 생각나는 거 기억나십니까? 21년도 9월 달에 이번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라고 얘기했다가 그 이후로 이제 금리를 조금 그때 더 올렸으면 물가가 그렇게까지 안 올라갔는데 일시적이라고 했다는 것 때문에 정말 뭐 거의 1년 내내 비난을 받았었거든요.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일시적이라 했지. 인플레이션 내가 일시적이라고 했잖아. 내가 물가 잡힌다고 했잖아. 본인의 공을 약간 뭐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뉘앙스가 사실 있습니다. 자, 24년 3월 달 금리 인하를 만약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한 6개월 지나는 24년 9월 달 경기가 조금씩 회복된다는 신호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5년 3월 한 1년 정도가 지나면요. 이때는 다시 이제 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물가 상승은 우리가 생각하는 또 그러면 뭐 인플레 가고 고금리로 가고 그런 물가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물가 상승은 경제가 그만큼 더 많이 발전을 하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지금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경기 침체의 신호들이 사실 뭐 전 세계에 뭐 이미 많이 퍼져 있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뭐 상대적으로 튼튼한 미국 역시도 이제는 슬슬 그 고용이 둔화되고 있는 지금 모습이 보이고요. 물가도 실제로 많이 하락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하락을 한다기보다는 그 상승폭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도 뭐 여전히 높은 그 대표적인 게 주거 임차료거든요. 이제 우리말로 하면 그냥 월세가 여전히 비쌉니다. 집값도 비싸고 월세도 비싼데요. 이 월세라고 하는 건요, CPI 지표보다 무려 18개월 후행 지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그 월세도 꺾일 때가 이미 다가왔습니다. 내년도
물가가 계속 아무래도 뭐 더 올라갈 리는 제가 볼 때 뭐 당분간 없을 것 같고요. 물가는 하락, 자산 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여기에 이제 금리 인하를 조기에 도입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주식 시장은 아무래도 더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 이것을 선반영한 게 뭡니까? 이게 산타 랠리입니다. 산타 랠리는 뭐 현재로선 제가 봤을 때 뭐 거의 100% 가까이 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증시가 실제로 아까 이제 다우존스는 이미 최고가를 넘어버렸고요. 그 뭐 이제 S&P나 그 나스닥 같은 것도 거의 뭐 근접했습니다. 자, 금리 인하를 선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미국의 뭐 채권 금리 얼마 전만 해도 10년물이 5%를 넘어서 아, 이러다 채권 정말 이거 어떻게 무너지는 거 아니야 했는데요. 이게 지금 4% 밑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자, 미국의 채권 금리가 하락했다는 것은 반대로 채권 가격이 상승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채권도 오르고 증시도 오르고 지금 코인도 오르고 있죠. 다 이게 뭐냐면 선반영이다, 기대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최근 한 10월부터 코인, 제가 말씀드린 이제 블루칩 알트코인들의 비중을 좀 많이 높였는데요. 뭐 저라고 뭐 100% 어떻게 뭐 확신을 했겠습니까? 불확실성에서 매수를 했던 거겠죠. 뭐 ETF. 저는요, 사실 그 에릭 발추나스라고 하는 그 블룸버그 애널리스트가 ETF 승인 확률 내년 1월 10일까지 90% 이상이다. 저는 사실 그때 이미 눈치를 챘습니다. 근데 이제 비트코인을 사자니 이미 조금 가격이 뭐 바닥 대비 2배 이상 올라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알트코인을 좀 주로 매수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성공 투자를 한다는 것은요, 이제 남들이 하면 안 된다고 할 때 진입을 하셔야만 합니다. 이제 남들이 기피하고 두려워하고 불확실하고, 자, 이럴 때는요, 사실은 위험한 때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때가 더 안전한 시기입니다. 어, 왜냐면요, 남들이 기피한다는 것은 저평가를 받고 있고 가격이 굉장히 낮아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뭐 모두가 전쟁을 얘기하고 경기 침체를 얘기할 때 누군가는 냄새를 맡고 이제 좀 그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보통 남들보다 이제 역발상 투자를 해서 미리 들어간 경향이 있거든요. 자, 성공 투자를 하시려면요. 적당한 기회라고 하는 확신이 딱 드는 순간 과감하게 배팅을 하셔야 됩니다. 그 뭐 이제 그 절대적인 금액이요. 뭐 코인이 아무리 상승률이 커도 절대적인 금액 대비 10배, 20배입니다. 내가 한 100만 원 투자해 놓고 뭐 10억, 뭐 20억을 기대하시는 건 제가 볼 때 그거는 너무 욕심이 과하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한 두 가지 정도 나오실 수가 있어요. 큰 베팅을 뭐 해야 하는데 저는 실패가 두렵습니다. 자, 두 번째. 지금 크립토 코인 시장 이미 고점 아닌가요? 이 두 가지에 대한 저희 어떤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실패를 한다고 해도 시도하는 게 훨씬 더 낫다. 무슨 얘기냐면요. 그 실패라고 하는 거 시행착오는요. 우리가 좀 안 하고 싶은데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실패하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사실 교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공했을 때 배운 거 제가 볼 땐 거의 없습니다. 그냥 자기 자랑만 늘어나겠죠. 자, 이때 얻었던 교훈은요, 더 큰 성공을 하기 위한 아주 큰 발판, 도움이 됩니다. 단, 실패를 했을 때 그 이유를 아주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요, 재발하는 것을 방지해야죠. 좀 과격하게 말하면 칼을 갈아야 됩니다. 내가 왜 실패했지? 어디서 실패했지? 이유가 뭐였지? 다시 안 그러려면 내가 뭘 해야 되지? 칼을 간 사람만이 더 큰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뭐, 이름을 들어서 알 만한 모든 그 억만장자 투자자들, 성공했던 사람들은요, 실패, 시행착오 겪지 않았던 사람을 제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이게, 그래서 실패를 통해 더 큰 성공을 도모하는 것, 이게 가만히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전 봅니다. 자, 두 번째. 지금 이미 크립토 고점 아닙니까? 고점인지 아닌지 볼 수 있는 주요한 내러티브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피터 린치의 카텔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 코스톨라니도 사실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그 구독자분들 주변에서 뭐 직장 동료들, 뭐 가족들, 친척들, 친구 중에 주식 얘기 많이 하시던가요?
코인 얘기, 뭐 점심시간에 부동산 얘기, 투자 얘기 지금 많이 하고 계십니까? 일단 뭐 하시는 분도 예전에 비해서는 많아졌을 수 있지만 현재 구글 트렌드 이거 검색해 보시면 비트코인 100점 만점에 21입니다. 알트코인은 10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직 사람들이요. 알트코인은 더더군다나 사실 뭐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ETF가 뭔지 잘 사실 모릅니다. 우리들만의 고인물들의 사실 리그, 지금까지 저는 코인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예언 아닌 예언을 하나 하면요. 앞으로 1년에서 2년 후 관심이 없는 일반인 분들, 그리고 옛날 뭐 21년도 상승장에 샀다가 아 뜨거 하고 다 도망치셨던 분들 이때 다 들어옵니다. 1년 후가 될지 2년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때가 고점이라 보시면 되겠죠. 그때가 오면 아 이제 직감하셔야죠. 내가 이제 시장을 떠날 때가 됐구나. 분할 매도를 하면서 시장을 떠나야만 합니다. 뭐 이게 뭐 장기로 뭐 5년, 10년 남겨두겠다. 뭐 그런 분들은 제가 또, 그 본인의 어떤 결정에 맞게 하시면 되는데요. 본인이 만약에 나는 앞으로 한 2년 후에 경제적 자유 이루고, 이제 뭐 어느 정도 큰 성과를 거두고 싶다. 자, 이때가 그때입니다. 지금은 아직은 저는 이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견해 역시도요, 내년 연준에서 금리 인하 한 6번 정도까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급등해 있는 그 주거 월세, 이제 미국 얘기입니다. 자, 24년도 계속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는 하락할 것이다. 자, CPI가 지금 하락했잖아요. 18개월의 갭이 있습니다. 주거 부동산은 가장 후행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3월 달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한다? 그러면 내년 한 9월 정도면 경기 회복에 효과가 조금씩 나올 수 있다. 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게 있죠. 내년 11월 달, 11월 초입니다. 미국에 대선이 있습니다. 자, 대통령 후보들이 나와서 유세를 하는데 경기가 뭐 주식이 폭락하고 우리나라로 지금 부동산이 폭락했을 때 자, 선거 하려고 할까요? 자, 그래서 경기를 조금 미리 살려놓으려면요. 금리 인하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조기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잊어서는 안 될 두 가지 이유. 러시아에서도 그 내년 3월 달에 푸틴이요. 그 대통령 선거 또 나갑니다. 자, 우리나라도 4월에 총선 있잖아요. 전 세계 70개국에서 선거를 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인들의 그 이제 돈을 그 풀어서 그 표심을 잡는 건요. 전 세계 어디나 만국 공통입니다. 자, 그렇다고 봤을 때 24년 말 정도 됐을 때는 아, 이제 유동성이 좀 많이 이미 풀려 있겠구나. 자,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25년 유동성 찐 랠리, 진짜 랠리는 그럼 25년에 시작될 수 있겠구나. 저는 사실 이거를 확신을 합니다. 연말 랠리가 최소한 저는 내년 1월까지는 이어질 수 있다. 이게 뭐 올해 가면 2월, 3월, 뭐 4월까지도 갈 수 있고 저도 이게 어디 언제까지라고 뭐 확신은 할 수는 없고요. 그 이유 첫 번째는요. 연준 의장이 분명한 사인을 줬죠. 금리 동결은 여기가 끝이고 인하가 생각보다 빨라질 수 있다. 이건 이제 가지화를 외쳤다. 두 번째, 주요 언론에서요. 지금 산타랠리 그리고 심지어 내년도 계속 주식이 상승할 것이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실제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전 있다고 봅니다. 그 이제 거시 그 투자자 중에 그 라울 팔이 이 유동성 얘기를 사실 이미 바닥은 찍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올해 초였나요? 그 이더리움과 솔라나를 엄청 샀었죠. 자, 세 번째 이유는 이제 코인 시장에서의 자체적인 호재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도 있고요. 반감기도 있는데 제가 여기 한 가지를 추가하면 코인 그 크립토의 시장의 시가총액 차트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죠. 자, 비트코인에 지금 제가 이 라인을 그어놨던 우리 돈으로 하면 뭐 5,800, 900, 5,700 이 라인을 지금 문구적 거리고 있습니다.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 뚫는 순간 한번 조정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소위 말하는 하락장은 끝난 게 아니냐. 근데 이제 이미요. 그 알트코인 중에 인젝티브라고 하는 코인이 있습니다. 자, 이런 코인들은 이미 신고가를 그 이제 뚫고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 코인 쪽에서 많이 나올 수가 있겠다.
자, 이제 알트코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뺀 시가총액이 마찬가지로 이 라인에 계속 이렇게 눌려 있다가 최근에 머리를 빼꼼 내밀었다. 자, 이거를 넘어가는 순간 또 한번 조정이 나올지언정 이제는 대세 상승장으로 가지 않겠냐. 과거에도 사실 이런 추세가 나왔었거든요. 어, 근데 이 이유를 그냥 한마디로 제가 이제 줄여버리면요. 아직 일반인들이 코인 시장에 특히 올라타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랠리는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저희 이제 소견이겠죠. 대부분의 어떤 일반인 투자자들이 코인 시장, 뭐 주식은 이미 올타임 나왔지만 주식 더 갈 수 있습니다. 자, 코인에 좀 더 많이 올라타야 그때야 비로소 저는 큰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금 파란색을 보시면 이게 미 연준의 기준금리를 나타내고요. 회색은 경기 침체를 이렇게 색깔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검정색 숫자가 있잖아요. 자, 이건 뭐냐면요. 연준에서 금리를 동결하고 경기 침체가 발생하기까지 걸린 개월 수입니다. 자, 여기 지금 1981년을 보면 금리 동결하고 6개월 후에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89년은 금리 동결하고 15개월 후에 경기 침체 왔고요. 8개월 후, 17개월 후, 가장 최근에는 10개월 후에 이제 코로나 때 이제 경제 위기가 한번 왔었죠. 현재 23년 9월 달에 최초로 금리를 동결했고요. 지금 3번 연속 동결을 했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연준에서 기준금리 동결하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7개월 후에 경기 침체가 발생을 했거든요. 현재는 금리 동결, 지난 9월에 처음으로 했으니까요. 대략 한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지금의 시장은 조금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죠. 근데 제가 볼 땐 조금 더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이제 과거를 또 보면요. 금리 인하의 초입부에 항상 경기 침체가 발생했습니다. 이 보시면 금리를 이미 이제 내리고 있을 때 이렇게 경기 침체가 발생한 적도 있지만 보통은 금리 동결했고 이제 내리고 얼마 안 돼서 경기 침체가 발생합니다. 이제 금리 동결했다가 내리면서 경기 침체가 나오죠. 금리 동결했다가 내리면서 항상 이 회색 경기 침체가 나타났었습니다. 자, 이 얘기인 즉슨 금리 인하 초입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년 3월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요. 이게 3월일지 아니면 5월로 넘어갈지는 저도 모릅니다. 아니면 정말 빠르면 이제 1월 달도 있긴 하지만요. 현재로서는 3월이라고 이제 플랜 A를 그렇게 가져가는 거죠. 자, 그때 특히 시장이 굉장히 뜨거워져 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면요. 아마도 이게 이제 금리를 인하하면서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시장이 또 너무 뜨거워지면 한번 쉬어가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주의해야 될 필요는 있어 보인다. 그게 언제다?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1분기, 2분기, 3월이나 4월이나 길면 더 길게 좀 앞으로 올 수도 있고요. 상반기 언제쯤 경기 침체. 제가 말하는 경기 침체는 미국 주식의 폭락입니다. 가능하다. 과거에 하지만 여러 번 발생을 했다고 미래에도 꼭 그렇다는 보장은 또 없습니다. 왜냐하면 월가의 억만장자들, 경제학자들, 난다 긴다 하시는 분들이 지금 그 시기를 맞췄습니까? 4년, 5년째 경기 침체 온다고 지금 외치고 있는 분들 많잖아요. 자, 그럼에도 우리가 플랜 A는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플랜 B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내년 1분기 큰 상승이 나오면 그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안 팔고 그대로 가져가실 겁니까? 만약에 큰 폭락이 나오면 또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저 역시도 이제 큰 상승이 나오면 부분 익절을 하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 플랜 B가 저는 그래서 뭐였냐면 펀더멘탈이 훌륭하면서도 저평가된 블루칩 알트코인을 사는 것 그런 코인만 사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부분 익절에 실패해도 그냥 존버해서 25년까지 가져가면 되지 않겠냐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제가 이제 정확히 그 시점을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는 이유
뭐 이런 분들 생각보다 또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지금 늦은 거 아니냐? 끝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거의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뭐 비트코인은 모르겠어요. 이제 여기에서 더 이제 상승은 하겠지만 또 장기적으로 보면 오르겠지만 저는 여전히 지금도 저평가된 알트코인 지금도 저는 매집을 어느 정도 이제 소액이지만 하고 있고요. 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그러니까 이제 현금이 없다면 이제 기존에 있는 코인, 내가 평소에 마음에 안 들었던 코인도 순서를 기다리면 한 번씩 펌핑이 나옵니다. 자, 그때 그걸 팔고 이제 내가 평소에 사고 싶었던 공부해놨던 코인으로 갈아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도 실제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11월 달에 이제 저희가 보통 그 제작을 해놓은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을 보고 그냥 사시는다기보다는 뭐 예를 들어 어떤 땡땡 코인을 뭐 이렇게 언급을 하던데 제가 이제 우리 구독자분도 좀 더 알아보시고 공부를 하신 다음에 확신만큼 매수를 하셔야겠죠. 이제 매수도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로는 그 코인을 언제 팔 것인지도 한번 그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매수하시고 매도할 때 우리의 수익이 발생한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단, 영끌 비투, 또 뇌동 매매, 누가 좋다 하더라, 뭐가 오른다 하더라. 자, 이런 거 지양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설사 단기적으로는 큰 수익을 뭐 보셨다고 해도요. 결과적으로는 그게 내 돈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블랙스완 이벤트가 나오고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내가 거기서 적절히 대비를 못 하신 분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자, 공부하시고 확신하시고 심지어 시행착오를 더 많이 겪으면 겪을수록 나의 수익률도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